내년에 지수가 더 높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쪽으로 투자 일부 하시는 것도 맞다고 봐요. 적금보다는 그게 훨씬 낫죠. 현금을 조금 보유하시면서 기초만 좀 조심하시면 된다. 모든 업종에 네. 거의 1등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아요. 보통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네. 지난번에 삼성전자 했잖아요. D램 시장 쪽에서 감산 안 하고 있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 안 한다. 나머지 다 감산했는데 삼성전자 감산 안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되게 힘들었죠. 그러다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을 딱 한다고 발표하니까 그 이후에 발표된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삼성전자만 오르고 나머지 다 떨어졌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한 것도 있고 나는 시장 점유율을 잡기 위해서 마진율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치킨 게임의 전략이라 봐요. 그래서 많은 그 전기차 업체들이 저는 도산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대신에 그 전기차의 기업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인수를 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테슬라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존의 내연기관차들이 인수할 수도 있고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많은 내연차 기관들이 전기차로 전환하고 싶은데 돈 많이 들지 시간 많이 들지 기술력 문제 있지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기업들을 조금씩 인수를 하더라고요. 막 중국 기업과 같이 협업하는 기업도 있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중국이 어디였지 어디랑 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폭스바겐이 거기랑 같이 협업을 하는데 중국에서 생산하고 그 중국 회사의 기술력으로 차는 나오는데 이름만 폭스바겐. 이름은 폭스바겐. 네. ODM, OEM 뭐 이런 거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히려 그렇게 한번 재편 과정은 전기차 시장에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모든 업종이 다 있어 왔고요. 근데 그렇게 치킨 게임을 걸 수 있는 테슬라가 현금 그런 게 보유력이 되는 건가요? 당장 판매도 괜찮고 이제 테슬라에 대한 니즈는 충분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테슬라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한참 테슬라 잘 나갈 때 그랬잖아요. 2년이든 3년이든 만들어만 주세요. 기다릴게요. 뭐 이런 느낌. 사이버트럭 뭐 몇만 대라고 하고 예약 걸려 있는 게. 맞아요. 아직까지 그런 수요 죽지 않았다고 봐요. 테슬라에 대한 수요를 일론 머스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니즈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믿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이 한 230~40달러 정도 되잖아요. 네. 고점 한 350에서 그래도 한 20~30% 떨어진 것 같은데 네. 지금 주가 수준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이요? 여기서 어느 정도 지금 머무르고 전 지금 에너지를 좀 모으는 단계라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머무를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문부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 치킨 게임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언제 끝내는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 치킨 게임이 끝나는 시점쯤 되면은 그때 이제 테슬라의 본격적인 우상향은 시작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테슬라 이거 언제까지 보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언제까지 치킨 게임을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뭐 본인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좀 대중이 없긴 합니다. 근데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치킨 게임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매수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한 이유가 그거죠. 앞으로 시장은 철저하게 해당 업종에서 1등에 투자하는 시장이 맞다고 봐요. 저는. 네. 2, 3등은 상대적으로 이제 1등에 비해서 좀 처지는 그런 분위기를 갈 거기 때문에 차라리 매수할 거면 그 업종의 1등 쪽으로 매수하는 게 올랐어도 1등. 네, 그게 맞다고 봐가지고 물론 이제 1등 매수하면 문제가 뭐냐면 깨질 때 제일 처음 깨집니다. 제일 많이 깨집니다. 그런 건 우리가 감안해야 되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감안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확실한 업종 거기에 1등 쪽으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 빅테크들 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저기 누구야 메타나 이런 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마존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전 걔들 다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빅테크 쪽은.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폰 15 올해 9월인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생산 기지를 좀 옮기는 상황이죠. 중국에서 이제 인도 쪽으로 옮기는 상황이고 인도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이폰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는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쫙 다 생산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군데로 퍼지니까 중간중간 이제 운송비 같은 것도 들어가서 그게 어차피 이제 아이폰 가격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그거 가지고 애플을 뭐 매수를 안 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뭔가 살궁리를 좀 찾은 것 같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 원래 저는 메타가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로 뭐 할 줄 알았더니 이제 AI 쪽으로 가면서 뭔가 활로를 좀 찾고 있는 것 같고 인텔이야 뭐 어차피 미국 정부에 좀 푸시를 받는 기업인데 아직까지 대놓고 보이진 않지만 뭔가 앞으로 지원 쪽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IRA도 세부 법안도 계속 나오고 뭐 노트도 리프레시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전반적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웬만하면 좀 다 좋게 보고 있긴 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하는 거 거의 이제 되는 쪽으로 하고 있죠. 그 시너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구글도 괜찮아. 구글 같은 경우도 그죠.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주가적인 부분은 다들 비슷비슷한 것 같고 흐름 전반적으로 이제 걔네들은 비슷하게 움직였다 비슷하게 떨어지니까. 근데 원래 IT 기업들이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금리가 인상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 했었는데 금리 인상이 끝났거든요. 제가 봤을 때 금리 인상 더는 안 해요.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내비치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혹시나 CPI나 뭐 PC가 위로 한번 크게 뭔가 확 튀는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 연준도 아직도 쓸 카드가 있다라는 걸 시장에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한 번 정도 더 할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지 한 번 정도 더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쳤다 봤을 때 금리 인상은 어쨌든 지금 이제 끝난 거라 보고 있고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 봤을 때 빅테크주들은 이제 그간의 어떤 이제 고심과 답답함을 좀 털어버리는 기회가 됐죠. 물론 그게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전통의 빅테크랑 네. 테슬라, 엔비디아 이렇게 좀 비교했을 때 네. 테슬라, 엔비디아도 시총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인데 여기도 성장성에 있어서는 얘네는 아직 많이 남았다. 네. 빅테크도 뭐 성장은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탄력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얘기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 회사 내부자로 들어가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까지 해온 바로는 어느 정도 성장성이 유지는 잘 되고 있죠.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몇백 % 오르기 전과 지금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때 예를 들어서 뭐 한 300% 올라가 여력이 된다라고 했었던 사람도 없었고 사실은 뭐 어떤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그때 바닥일 때 그 누구도 엔비디아 앞으로 상승 여력이 뭐 300%다 이렇게 얘기하는 증권사는 아무데도 없어요. 맨날 막 20, 30%, 1, 20%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지 몇백 프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증권사는 아무데도 없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앞으로 증권사들은 계속 몇십 프로 내 쪽에서 이제 올라갈 상승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예전과는 다르게 앞으로 지금 현재 주가에서 몇백 프로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해요. 근데 수요만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만 얘기해 보면은 젠수당이 4배 정도 더 이제 찍어내겠다 얘기했을 때 주가가 지금보다 100% 더 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예측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성장성이 뭐 끝났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봐요. 저도 안 되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이 회사에 대해 주요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계속 리프레시를 하셔야 돼요. 어렵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장성에 대한 얘기는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로봇 섹터에서의 대장주는 테슬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로봇 대장주요? 네. 글쎄요. 로봇 대장주. 테슬라도 근데 사실 지난번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쫄쫄 입고 나가 춤추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엄청나게 발전은 됐어요. 엄청나게 발전되고 개발은 돼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막 이제 계란 놔두고 이제 그 발 모양이 이제 계란을 살짝 이제 찍고 이제 가도 이제 부담이 없을 정도로 이제 정말 민감하고 예민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센서를.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확실히 조만간 뭔가 공개될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레벨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 로봇 관련주로 엮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대장주가 될지는 그건 조금 아직까지는 좀 판단 유보. 네, 아직까지는. 로봇 대장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판단 유보입니다. 국내든 해외든. 아직은 그 로봇은 약간 조금 AI보다는 조금 더 먼 미래로 봐야 되겠죠. AI랑 뭐 미래가 그쵸. 같이 올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어쨌든 AI와 로봇도 언젠간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판단 유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이버 카카오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이버에서 하이퍼 클로버 X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이버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기대감만 좀 들어갔다가 발표가 훅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네이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뷰를 제시했지만 카카오에 대해서는 좀 제가 긍정적인 뷰를 제시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한참 카카오가 관심을 받고 올라갈 때는 이제 물적 분할하기 전이죠. 근데 주요 기업들을 물적 분할 다 해서 다 내보냈고 근데 물론 이제 지분법의 이익에 대해서 매출을 가져오긴 하지만 예전만큼 카카오가 뭔가 성장성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성장성도 얘기하긴 했지만 뭔가 활로를 못 찾은 느낌이 좀 강해요. 사실은 카카오는.
네, 활로를 못 찾는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카카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는 뷰는 좀 좋지 않게는 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뭔가 좀 힘이 드실 만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어떤 노력들로 봤을 때도 제가 만약 카카오가 지금 없었을 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많이 밀리면은 어느 정도 저점이면 이때쯤 되면 매수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사실 아직 안 드는 건 사실이에요. 카카오는 좀 그렇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좀 분할로 접근하시는 생각을 해보시되, 아직까지 뭔가 명확한 상황은 아니니까 오히려 네이버에 돈을 넣는 것보다는 당장 지금 시장에 돈이 돌고 있는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아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견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네이버는 진짜로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수가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그 돈 아끼셔가지고 차라리 지금 핫한 업종으로 매수하시는 게 더 맞다고 봐요. 못 버틸 거예요, 그 기간을. 야, 그 네이버 카카오 그 코로나 때 엄청 뜨거웠는데요. 맞아요. 이게 진짜 불과 1, 2년 만에 이렇게 되네요. 코로나 때 뜨거웠던 기업들,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의 존폐가 갈렸죠, 사실은. 얼마 보니까 좀 위워크 네. 같은 경우도 이제 데미지를 많이 받아서 결국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다고 하긴 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기업들의 존폐가 갈라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가 오히려 그 효과가 없어지니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네. 좀 뭔가 네이버나 카카오 둘 다 이게 뭔가 성장성? 어차피 그런 기업들은 AI를 붙이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그쪽이 뭔가 시원하게 뚫리지 못한 느낌이 좀 강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챗 GPT 같은 서비스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챗 GPT가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게 해야 되는데,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나 아니면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든 어떤 지식에 대한 접근 권한이든 그걸 갖다가 다 막아버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가지고, 우리나라에서 AI 관련 기업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기술은 좋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똑똑하고 과학자분들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만 만들어지게 되면은 뭐 좋은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은 된다라고 보는데, 법규나 환경이 받쳐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가지고 제일 편한 국가가 어디 있을까? 중국이네. 네. 이렇게 돼서 AI 쪽은 앞으로 중국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지금 만약에 한 1억 정도 여유자금이 있으면은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시겠나요? 1억이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원래 제가 항상 레버리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근데 레버리지보다는 지금 오히려 종목이 좀 낫다 보고 있고, 현금은 10에서 한 20% 정도를 보유하시는 게 맞다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AI 2차 전지 쪽으로 일단 포트를 짜시는 게 맞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도 저는 하셔야 된다 보고 있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지금 당장 막 확 핫하게 올라가지는 못할 업종이긴 한데, 최근에 보면은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었던 업종들이 순환매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저는 최근에 이 순환매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어째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시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을 했을 때 무조건 제가 평소 제 전략처럼 장투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지금은 이제 스윙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은 좀 핫하게 중간중간에 이제 그 수급이 들어가는. 근데 이게 꼭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은 이상한 테마가 나와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아시죠? 초전도체 나왔지, 그리고 맥신 나왔잖아요. 근데 맥신은 그래도 이게 신소재여서 있어요. 그래서 맥신에 대해서 뭔가 이제 홍보가 되게 된 좋은 기회였다 보고 있고, 맥신은 계속 앞으로 투자가 될 거거든요.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초전도체는 좀 심했죠.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저는 오히려 환경 가서도 그랬어요. 초전도체 여러분 하지 마시라고. 이거 진짜 가로되니까 하지 마시라고 이제 대놓고 진짜 오랜만에 한 종목 업종을 찍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상한 업종들이 나와요, 하다 보면은.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전통의 강자 있잖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쪽 라인으로 구성하시는 게 저는 맞다 보고 있어서, 해당 종목들을 뭐 종목별로 20에서 30% 사이, 20%, 25%, 30%씩 하셔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레버리지는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레버리지 한 20% 하셔가지고 20% 넣으시고 현금 좀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비중을 맞추는 전략. 이 정도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대출을 받는 건가요? 아니요,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2배 오르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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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걸로 보시니까요. 네. 저는 어쨌든 지금 인버스는 아니고 어쨌든 지금보다
지금 이제 8월 지금보다 올 연말에 지수가 더 높을 것이고 내년에 지수가 더 높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쪽으로 투자 일부 하시는 것도 낫다고 봐요. 뭐 적금보다는 그게 훨씬 낫죠. 네. 그렇군요. AI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네. 그럼 AI 2차전지 이쪽에는 네.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거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형제, 포스코 형제들. 네, 맞죠. 조정 받았을 때 적절한. 근데 몰빵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B2도 안 됩니다. 20%씩 다 넣어가지고. 네. B2 하면 이제 큰일 나요. 지금은 이게 B2만 없으면은 마이너스 30% 40%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B2는 특정 손실률이 내려가면은 강제 청산을 당해요. 마진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디든지 시장이란 건 언제든지. 우리가 작년에 러시아 전쟁이 일으킬 거 몰랐잖아요. 제가 작년에 뷰가 다 틀렸던 이유, 전 세계 애널리스트들 뷰가 다 틀렸던 이유, 이번에 파월 의장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작년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의 전략이 틀렸었던 가장 큰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잖아요. 그럼 돌발 이슈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B2는 최대한 자제. 시장이 좋아서 좀 B2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B2는 진짜 짧게 해야죠. 짧게. 그러면은 대표님 오늘도 귀한 인사이트 감사드리고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것보다는 B2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B2가 20조가 넘었습니다. 신용융자잔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20조가 늘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렇게 커지면은 중간에 한번 터는 과정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냥 가도 되는데 원래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신용융자잔고가 같이 올라가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지수가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빚이 많이 늘었다는 거는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B2가 나와서 B2가 많이 터져가지고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그건 뭐 어느 정도는 적정수 조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항상 단기 고점 대비해서 지수든지 종목이든지 20-30%씩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거는 예전에 2000년도 초중반, 2003, 4, 5, 6, 7년도 지수가 3배가 올라가는 그 상승장성에서도 단기 고점 대비해서 20%, 30% 밀리는 조정은 있어 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여러분들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금은 조금 보유하시면서 B2만 좀 조심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LS홀딩스의 김선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